요즘에 2030 남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명백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2030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못 할 텐데 그래도 이분들은 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막 혜택도 많이 주고 해서 이제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적어도 2030 남자들이 내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들이 길을 잃었다는 거를 어디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소비되는 콘텐츠가 뭔지를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 기술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가장 궁극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귀한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 됐을 때 귀한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여기는 별로 이제 기술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냐? 안 팔리니까. 돈이 안 돼요, 돈이. 그런 것을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애 콘텐츠를 봐도 이제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지 나한테 넘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교육이 되고 있고 뭐 인간관계도 이제 부장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부장이 이런 나한테 행동을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내가 상처를 안 받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주류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단기적으로 이게 성과가 보이거든요. 원래 내가 거절을 되게 못했는데 이번엔 되게 막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부장님 제가 이번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더니 의외라는 눈빛이지만 그래도 잘 받아들여 줬어. 이러면 이제 '성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했듯이 "당신이 귀한 사람이 되면 부장님이 당신을 함부로 아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 보세요. 이제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저 말은 이제 뭐 나도 하겠네.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서 이 어떤 프레임이 잡혀 있냐면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현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존재에 대해서 배우는 것,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 버립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술 중심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내 존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제 위험한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이제 정말 여자 꼬시는 기술에 도가 텄어요. 너무 잘해. 말도 너무 예쁘고 잘하고 공감도 되게 잘해 주고 적절하게. 그래서 이제 막 결혼까지 어떻게 꼬리는 했어. 일 주일에 한 번 연애하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면 다르거든요. 그때는 기술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부부가 같이 희로애락을 경험을 하고 같이 이제 고난을 헤쳐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고난이라는 게 뭐 엄청난 것들이 아니라 당장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 이것도 이제 고난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려면 또 열심히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 남자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대처하는가, 이 남자가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 다 이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막 일 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그때는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로.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드러난단 말이에요. 특히 "같은 침대에서 맨날 자."라고 하면 이 남자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상대방이 느낄 수밖에 없다. 자 이때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존재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존재 방식,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층위로 한번 나눠 볼게요, 간단하게. 제일 위에 피상적인 거 다 드러나는 게 뭐 있죠? 행동. 내가 막 소심한 표정을 이렇게 지었어. 이게 이제 행동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있어요? 밑에는 성격이 있죠. 성격은 특정한 상황이나 어떤 외부 요인에 대한 나의 반응 패턴이 되겠죠. 사람들이 나를 많이 쳐다보면은 소심해진다. 뭐 이런 것들. 이게 패턴이죠.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더 밑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기질이 있죠, 기질. temperament. 내가 타고난 거죠. 타고난 패턴. 이거는 성격보다 좀 더 깊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격은 우리가 상당 부분 후천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타고난 것은 변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한 경우들도 있지만 훨씬 더 단단하게 박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걸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거의 변하지 않는 거. 뭐 땡땡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근원적으로 박혀 있는 어떤 패턴들 이런 거를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존재가 안 만들어졌는데 기술만 익힌다라고 하면 이 우리가 보는 사람이 다 느낀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느낌이 드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거. 막 걸보스 이런 거. 분명히 저 여자 강한 여자가 아니야. 근데 엄청 막 센 척을 해. 막 이제 걸어가면서 이미 막 얼굴이 세상에 삐져 있어 막. 막 이렇게 좀 하고 다니면서 되게 막 센 척하고 화장도 막 세게 해 가지고서는 막 말하면 막 띠껍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왜 싫어요? 아는 거예요. 전쟁 나면은 제가 도망갈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나한테 책임을 떠맡길 거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용어로 풀면
행동과 존재가 불일치한다는 데서 우리가 그거를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거라고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이제 별로 센 애가 아닌데 엄청 센 척을 해. 그럼 또 이제 다들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이 불일치가 심하면 장기적으로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넓게 봤을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존재죠, 존재. 존재 방식을 잘 가꾸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프레임 바꿔야 돼요.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것, 뭐 철학이죠. 이것과 기술을 탐구하는 것, 요령들을 이거 봤을 때 전자가 비현실적이고 후자가 현실적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비현실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존재 방식을 잘 익히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바꿔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철학의 필요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진부하고 막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철학이 굉장히 맞지 않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철학을요. 학문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무슨 학 하면 대학교에 개설된 학과에서 배우는 일련의 지식체계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플라톤을 배우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하다가 동양으로 넘어가서 뭘 배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철학이란 내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세요. 틀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릿속에 이제 질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뭘 원합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파생돼서 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뿌려져 있는 그런 지식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을 공부하겠다가 철학이 아니라 이 질문들에 내가 답하고 싶은데 뭘 써볼까가 철학인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확신에 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철학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뭐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그런 공부를 해서 '아 나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맡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딱 이제 느꼈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나의 사명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이제 알았다고 할게요.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가? 해결돼요.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해지죠. 왜 살아야 되는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진리를 전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언어 기술도 많이 익히고 계속 철학을 공부를 하고 나의 위기 상황이 오면은 그것을 재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죠.' 또 '여긴 어디인가? 내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태어난 세상이죠.' 이런 식으로 다 정렬되면은 궁극적인 질문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세한 고민들은 해 나가야겠지만 궁극적인 질문들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위기 상황에 대한 극복 능력도 훨씬 상승이 되는 겁니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이 되고 내 안에 그 답이 있으면 훨씬 강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보시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위기 상황인데 정말 막 예를 들어서 막 두드려 맞아. 그 집단적으로 엄청 두드려 맞아. 또는 또 정치적인 큰 위기가 있어. 이런데도 계속 잘 이겨나가요. 그러면서 이 얼굴이 썩지도 않아. 이러면은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막 철학가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을 깨우치는 데도 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신의 층위 있죠. 존재, 기질, 성격, 행동 이렇게 이제 있는데 존재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고 사유를 통해서 이 세계관과 자아관을 변화시키는 거. 이런 것도 경우가 될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스타일도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행동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피드백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딱히 하지 않으면서도 행동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습득하고 그러면서 이 영혼의 감각을 느낄 줄 아는 사람들. '이 행동을 하면 영혼에 좋구나. 이 행동을 하면 영혼에 안 좋구나.' 이런 것을 딱딱 캐치를 몸으로 잘 해 가지고서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동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도의 영역에 다다르는 것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든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목적지는 존재를 좋게 만드는 거. 여기다가 초점을 두고 살면은 훨씬 더 충만하고 의미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철학은 그것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어느 쪽 길을 택하든 간에 이 철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의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제 형이상학적이고 너무 이상하고 막 이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굉장히 뭐 실천가다. 이론가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런 개념이나 어떤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내가 지적인 타입이야. 내가 이제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타입인 것 같아. 존재를 먼저 규정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한다면은 사유를 좀 더 많이 하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초점을 이 존재에 두는 것이다.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는 비현실이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현실이다.'라는 말은 거짓입니다. 반대로 보셔야 돼요. 내가 장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존재의 성장이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존재를 바꿔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고요. 행동을 바꿔 나가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열을 딱 나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사이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